그제 북한의 무인기 5개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군의 부족한 이 훈련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 준 적이 있습니다. 어제는 심지어 새 때를 보고 북한 무인기로 착각해서 전투기까지 투입하는 민망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이런 걸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. 동아일보입니다. 북한 무인기 놓친 군이 어제는 새 때를 보고 아 무인기다. 그래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. 민망한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일을 또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. 인천시는 또 이런 전투기를 봤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를 듣자마자 바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또 소동도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. 지난 26일 북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서울 상봉까지 남하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이 27일 새 때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.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.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보시죠. 북한 무인기가 또 내려왔나 싶어서 불안했는데 뭐 오인한 거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뭘 보고 무인기로 판단하고 재난 문자까지 보냈는지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화들짝 놀랐는데 군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. 공석준 의원님. 네. 정말 이번 북한 무인기로 인해서 정말 그 드론이 군사화 그리고 전력화된다는 것이 먼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화됐다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안보에 대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2017년 이후로 문재인 정부 이후로 사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비롯해서 합동 군사 훈련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는 군대,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까지도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전투기가 뜨니까 또 인천시에서는 또 재난 문자 발송 사실 좀 허둥지둥하고 있는 면이 좀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. 이런 면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또 전 정부 탓이냐 비판을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제 군사 훈련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밝혔듯이 이 드론에 관련된 어떤 그 전문 부대를 드론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치밀한 훈련을 병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비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. 지금 현재는 그나마 이번에 8차례 북한 무인기가 이제 침투한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탐지 이제 밝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요격을 격추를 못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용 어떤 무기인 예를 들면 어떤 뭐 그 소프트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자파라든지 또 하드킬을 할 수 있는 어떤 레이저 공격 무기라든지 다양한 어떤 공격 무기 장비 확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빨리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이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 분야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 무인기 관련된 예산을 또 50% 삭감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준비 태세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전 정부 탓할 것인지 이러다 조상 탓할 것 같아요. 뭐 되면 조상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. 지금 중요한 거는 새 노트에 본인들이 쓰는 겁니다. 하지만 안보 부분은요. 물론 전 정부부터 쭉 몇십 년 동안 이어온 겁니다. 그 전통들이요.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무인기에 대응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린다?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. 두 번째,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요. 정말로 강하게 대응하면서 나름대로 전 정부에서 했던 대화 타협 이 두 가지 축을 가야 됩니다. 그런 게 전혀 실종됐다라는 부분이 제일 아쉽고 아까 이제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해가 있습니다. 저는 제일 어제 보고 믿지 못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론 부대를 창설한답니다. 2018년도에 이미 드론 부대가 창설이 됐습니다. 9월에.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훈련을 계속 해왔고요. 지속적으로 예산을 몇 조 원 투입해왔고 22년에는 또 드론 잡는
그 뭐죠 안티드론이라고 해서 그 전자파를 하는 그거로 또 시범 사업을 해서 훈련합니다.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. 이런 군사적인 기본적인 기초도 모르면서 지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앞으로 지금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 확전도 감내하겠다. 이런 식의 대응이 과연 옳은지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안보 문제는 맞습니다. 여야가 이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이 한반도에는 절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립니다. 문제는 팩트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정정을 하면은 2018년도에 됐다는 것은 이제 드론 보치라 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드론 부대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그 합참 본부장이 어제도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, 입장 저희가 신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얘기했는지.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드론 부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.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,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이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는 전 정권에서 비롯된 군 기강 해이 때문이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. 또 하나 북한에 대해서의 그런 어떠한 선의와 착한 마음과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. 그 목소리는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자,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그리고 군도 입장을 냈는데요. 어제까지는 무인기가 너무 크기가 작았다, 저공 비행했다 등등 변명만 늘어났었는데 어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군은 과거에도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, 식별조차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적 무인기를 탐지, 추적하였습니다. 다만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. 지난번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. 지난번에는 탐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탐지 정도는 했다. 추격은 못했지만 격추는 못했지만 다음에 잘 할게. 이런 얘기로 들려서 기분이 약간 그렇게 들리죠? 그러나 이제 탐지 능력이 나아진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. 네. 2014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무인기가 우리 남한에 떨어진 게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이 무인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. 그래서 네.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왔습니다. 최근에는 글로벌 호크까지 우리가 대당 거의 2,700억 원 이 정도 되는 그 글로벌 호크까지 도입했을 정도로 장비들은 많이 돼 있는데 네. 그럼 그 장비들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훈련의 결과물이 지금 사실은 드론을 격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걸 8년 못했어요. 동안이었으니까. 그렇죠? 못했으니까 우리가 다만 탐지는 했다.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. 네. 워낙 이게 작잖아요. 1.8m, 2m 정도 되는 네, 게 네. 지상 한 3km 이 정도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레이더로도 잘 탐지가 안 되고 또 레이더의 이 반사 면적 같은 게 사실 넓어야 이게 레이더가 탐지가 쉽거든요. 이거는 그것도 약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다 같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? 네. 북한인들 안 어렵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우리가 지금 그래도 탐지는 했다는 정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
턱없이 부족하다.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걸 군이 고민해야지 네. 다른 사람이 고민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지금보다 더 크게 반성하고 대책. 그게 이제 뭐 아까 하드킬, 소프트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무슨 레이저 장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박성민 비서관님, 결국 이렇게 훈련이 부족하다는 걸 군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 정권 탓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. 저는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정치적인 논리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뭐 북한에 대한 뭐 선의와 군사합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다. 이거는 사실 전임 정부를 겨냥해서 하는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보이거든요. 근데 저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인 이 상황에서 비판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권 탓을 한다? 저는 굉장히 이것이야말로 정치 논리로 안보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뭐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비공개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군의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전임 정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 때 뭔가를 부족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들은 얘기도 전투단 창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과거에 된 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좀 반성을 하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전 정부 탓하면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찌됐든 현재 군의 상태가 대단히 민망한 상태고 대단히 좀 부족해 보이는 상태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뭐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좀 갖춰줬으면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?